강풍이 한옥 지붕을 스치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민수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달빛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곁에서 지훈이 고르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이면 온실이 완성될 거야. 지훈이 낮에 웃으며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수는 그 말에 미소 지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다. 그들은 이곳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 온 이후 단 한 번도 따뜻한 인사를 건넨 적이 없었다. 민수와 지훈은 서울의 번잡함을 피해 이곳으로 왔다. 민수는 32세.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꽃집 주인이었다. 지훈은 35세. 건축 일을 하며 단단한 어깨와 굳은 의지로 민수를 지켜주는 남편이었다. 두 사람은 5년 전 결혼식을 올렸고 법적 혼인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이곳에서 그들은 꿈을 꾸었다. 온실을 짓고 꽃과 식물을 키우며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꿈. 하지만 마을은 그들의 꿈을 환영하지 않았다. 첫날 이사 트럭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웃들의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저기 서울에서 온 그 남자들 이상하지 않아. 같이 사는 게 정상은 아니지. 민수는 그 말들을 무시하려 했다. 그는 늘 그랬다. 상처받지 않으려 귀를 닫고 미소로 모든 것을 덮었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그는 민수를 위해 이웃들과 맞서려 했고 그때마다 민수는 말렸다. 그냥 내버려둬. 우리만 잘 살면 돼. 민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온실의 윤곽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다. 그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온실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민수의 저축, 지훈의 땀, 그리고 두 사람의 희망. 온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이 뿌리내릴 땅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온실로 향했다.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꽃묘 위로 따뜻한 빛을 뿌렸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며 미소 지었다. 이 장미, 꼭 내가 좋아할 색이야. 그는 지훈을 향해 말했다. 지훈은 망치를 들고 나무 프레임을 고정하며 웃었다. 내가 키우는 건 뭐든 예쁘지.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트랙터 엔진 소리였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은 마을 이장인 최 씨를 향했다. 50대 후반의 최 씨는 마을의 중심 인물로 늘 엄격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판단했다. 그는 트랙터를 몰고 민수네 집 앞에 멈췄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최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온실 짓는 중입니다. 저희 땅이니까요.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최 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 마을은 전통을 지키는 곳이야. 너희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겠다고.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지훈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그냥 가자.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단단했다.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민수야. 그날 밤. 민수는 꿈을 꿨다. 온실이 무너지고 꽃들이 시들어가는 꿈. 그는 땀에 젖어 깨어났다. 지온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온실은 거의 완성되었다. 민수는 장미와 튤립 묘종을 심으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지호는 마지막 유리창을 끼우며 말했다. 이제 우리 꿈이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온실 안의 흙이 이상했다. 장미 묘종이 시들어 있었고 흙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흙을 파헤쳤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지온이 달려와 흙을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독이야. 누가 고의로 흙을 오염시켰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가? 왜? 지호는 이를 악물었다. 최 씨일 거야. 그 인간이 우리를 못 견뎌 했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도 없이 어떻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온실은 그들의 꿈이었고 누군가는 그 꿈을 짓밟으려 했다. 그날 밤. 지호는 최 씨의 집으로 향했다. 민수는 말리려 했지만 지훈의 분노는 멈출 수 없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사랑한 게 죄야? 지훈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렸다. 최 씨는 문 앞에 서서 차갑게 웃었다. 너희는 이 마을에 어울리지 않아. 민수는 지훈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온실로 돌아왔다. 민수는 시든 장미를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다. 우린 포기할 수 없어. 지훈아. 이건 우리 꿈이야. 지훈은 민수를 끌어안았다. 포기하지 않을게.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민수는 새벽녘에 일어나 온실로 향했다. 손에는 새로 구입한 흙과 묘종이 들려 있었다. 그는 시든 장미를 조심스럽게 뽑아내고 새 흙을 깔았다. 다시 시작하자.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꿈을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지호는 민수의 곁에서 망치를 들고 부서진 유리창을 고쳤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민수는 그의 눈에 스치는 피로를 보았다. 지호는 늘 강한 척했지만 민수는 그의 남편이 얼마나 연약한 내면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마을의 또 다른 이웃. 40대 여성 은혜가 집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마을에서 드물게 민수와 지훈에게 미소를 지은 사람이었다. 온실. 멋지게 지었네요. 그녀가 말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가 흙을 망쳤어요. 은혜의 표정이 굳어졌다. 최 씨 지실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을에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못 참아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다. 조심하세요. 최 씨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어요.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은혜의 말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마을 전체가 그들을 적대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다. 그날 밤 민수와 지호는 온실 안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민수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여기 온 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서 꿈을 꾸는 게 왜 잘못이야? 잘못한 건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민수는 지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열렸다. 민수와 지훈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은혜가 몰래 알려주었다. 최 씨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호는 즉시 회관으로 향하려 했지만 민수가 그의 팔을 잡았다. 가지 마. 더 큰 싸움이 될 거야. 하지만 지호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따라갔다. 회관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최 씨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저런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살 자격이 있나? 전통을 망치는 자들이다. 지훈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전통. 당신이 말하는 전통이 사람을 배척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전통이야. 그의 목소리가 회관을 울렸다. 민수는 지훈의 뒤에 서서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최 씨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더럽혀. 당장 떠나라.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우린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몇몇 마을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은혜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하지만 대부분은 침묵하거나 최 씨를 지지하는 표정을 지었다. 민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날 밤 온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수는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지호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우린 함께야. 그게 우리 힘의 전부야.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온실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버린 음식물과 플라스틱 쓰레기였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치우며 눈물을 흘렸다. 지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건 전쟁이야. 민수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도 멈추지 않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도 멈추지 말자. 그들은 다시 흙을 갈고 새 묘종을 심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다.
이 싸움이 어디로 향할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민수는 새벽녘 온실에서 홀로 흙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손끝에서 장미 묘종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너희라도 사라져.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최 씨와 마을 사람들의 적대적인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지호는 아침 일찍 마을 외곽으로 나가 새 유리창을 구해왔다. 이걸로 온실을 더 튼튼하게 만들자. 그는 민수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지훈의 눈에 깃든 피로와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지호는 늘 강한 척했지만 민수는 그의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은혜가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씨가 마을 사람들 몇몇을 모아서 온실을 망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걸까요? 은혜는 한숨을 쉬었다. 최 씨는 마을을 자기 방식대로 통제하려 해요. 당신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거예요. 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는 은혜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민수를 끌어안았다. 우린 싸워야 해. 민수야. 이건 우리 삶을 지키는 싸움이야. 그날 밤 민수와 지호는 온실을 지키기 위해 번갈아 밤을 새웠다. 민수는 손전등을 들고 온실 주위를 돌며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새벽 3시 날카로운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온실로 달려갔다. 온실 한쪽 벽이 부서져 있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돌멩이가 굴러다녔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부서진 묘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이러는 거야? 지훈이 달려와 민수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민수야.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지호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민수는 말리려 했지만 지호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 삶을 파괴하려고 해. 회관에서 지호는 최 씨와 마주했다. 당신이 한 짓이지.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최 씨는 비웃으며 말했다. 증거가 있나? 너희가 이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지호는 주먹을 쥐었지만 민수의 부탁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우린 떠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그날 밤 민수와 지호는 온실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수는 속삭였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지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 어떤 증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며칠 후 은혜가 다시 찾아와 마을의 젊은이 몇 명을 데려왔다. 20대 초반의 수진과 민재였다. 그들은 민수와 지훈을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저희 온실 돕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다. 민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민재가 끼어들었다. 최 씨 말 안 들을 거예요. 당신들 온실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도움으로 온실은 다시 복구되기 시작했다. 민수는 새 희망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온실 앞에 독극물이 뿌려진 흙이 다시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더 심했다. 묘종이 전부 시들었고, 온실 안의 공기마저 독한 냄새로 가득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우린 뭘 잘못했어? 왜 우리 꿈을 이렇게 짓밟은 거야? 지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제 끝낼 때야. 최 씨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지호는 새벽녘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민수는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혼자 해결할게. 넌 온실에서 기다려.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온실에 남았다. 그는 부서진 유리창을 치우며 생각했다.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훈의 단단한 손과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회관에서 지훈은 최 씨와 마주했다. 당신이 우리 온실을 망쳤지.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최 씨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증거 있나? 너희 같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더럽히는 거야? 지호는 주먹을 쥐었지만 분노를 억눌렀다. 우린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 왜 우리를 못 견디는 거지? 최 씨는 차갑게 웃었다. 이 마을은 깨끗해야 해. 너희 같은 사람들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그 순간 은혜와 수진, 민재가 회관으로 들어왔다. 수진이 소리쳤다. 최 씨, 당신이 틀렸어요. 민수 씨와 지훈 씨는 우리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최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희까지 저놈들 편을 드는 거야. 민재가 끼어들었다.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는 거죠. 지훈은 그들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최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떠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민수는 온실에서 그들을 기다리며 새 묘종을 심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지훈이 돌아왔을 때 민수는 그의 얼굴에 새겨진 결의를 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어? 민수가 물었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야. 민수야. 은혜 씨와 아이들이 우리 편이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지훈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 어떤 증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며칠 후
온실은 다시 복구되었다. 수진과 민재는 매일 찾아와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웃으며 온실 안에서 꽃을 심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민수는 그들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온실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잠에서 깨어 손전등을 들고 달려갔다. 온실 안은 연기로 가득했다.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지훈을 불렀다. 지훈아. 온실이. 지훈은 달려와 민수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민수야. 불부터 꺼야 해. 그들은 마당에 호스를 끌어와 불을 끄려 애썼다. 수진과 민재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네 사람은 함께 불을 껐지만 온실의 절반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민수는 무너진 온실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거야? 지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건 최 씨 짓이야.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증거가 없어요. 최 씨는 늘 빠져나가요.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 우리 꿈을 지키기 위해. 민수와 지호는 무너진 온실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잿더미 속에서도 민수는 희망을 찾으려 애썼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훈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수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수진과 민재는 매일 찾아와 온실 복구를 도왔다. 그들은 새 유리창을 설치하고 잿더미를 치웠다. 은혜는 마을 사람들 몇 명을 설득해 도움을 받도록 했다. 60대 농부인 박 씨와 그의 아내가 조용히 찾아와 새 흙을 가져다 주었다. 최 씨 말 안 들을 거요? 당신들. 좋은 사람들이요. 박 씨가 말했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는 지훈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최 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민수와 지훈을 마을에서 쫓아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은혜가 그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최 씨가 이번엔 법적 절차를 이용하려고 해요. 당신들 땅이 마을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할 거래요.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 인간은 어디까지 갈 건지. 민수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증거를 찾아야 해. 최 씨가 우리 온실을 망친 증거를. 그날 밤 민수와 지훈은 온실 주변에 간단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수진이 자신의 오래된 카메라를 빌려주었고 민재가 설치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걸로 최 씨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민재가 자신 있게 말했다. 며칠 후 카메라는 마침내 증거를 잡았다. 새벽녘 최 씨가 온실 근처에서 독극물이 담긴 통을 들고 흙을 뿌리는 모습이 찍혔다. 민수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끝낼 수 있어. 지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걸 보여주자. 다음 날, 민수와 지호는 마을 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요청했다. 최 씨는 비웃으며 참석했지만, 민수가 카메라 영상을 틀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전통입니까? 지온이 소리쳤다. 사람의 꿈을 짓밟은 게 당신의 정의입니까?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관을 떠났다. 몇몇 마을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박 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소. 당신들을 오해했소.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린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민수와 지호는 온실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우리가 이겼어. 민수야. 지훈이 속삭였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들은 다시 온실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많은 마을 사람이 도왔다. 박 씨와 그의 아내, 수진과 민재, 그리고 은혜까지. 온실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다. 온실은 다시 살아났다. 민수는 새로 심은 장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우리 거야. 그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우린 해냈어. 민수야.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박 씨와 그의 아내는 매일 찾아와 농사팁을 전해주었다. 수진과 민재는 온실에서 꽃을 가꾸며 민수와 농담을 주고받았다. 은혜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온실 개장 파티를 제안했다. 이제 마을의 자랑이 될 거예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최 씨는 여전히 마을에 남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민수와 지훈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느껴졌다. 민수는 불안했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우리가 이겼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온실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그들의 사랑은 강했지만 상처도 깊었다. 어느 날, 은혜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다. 최 씨가 마을을 떠난대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던데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그게 우리 때문인가요? 은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들 덕분에 마을이 변했어요. 최 씨는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어진 거죠. 그날 밤, 민수와 지호는 온실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민수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야.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때문이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온실의 유리창 너머로 달빛이 쏟아졌다.
장미는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며칠 후, 온실 개장 파티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민수와 지훈을 축하했다. 수지는 장미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이제 이 마을은 당신들 없으면 안 돼요.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우리도 이 마을을 사랑해요. 지호는 민수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다. 이제 우리 꿈이 정말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잠시였다. 다음 날 아침, 온실 앞에 낯선 편지가 놓여 있었다. 너희는 절대 이 마을에 뿌리 내릴 수 없다. 편지에는 최 씨의 서명이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아직도 우리를 미워해. 지훈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우리가 이 마을의 일부야. 민수는 편지를 손에 쥐고 온실 안을 거닐었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결의로 뒤섞여 있었다. 우리가 이겨낸 것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최 씨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린 이 마을에 뿌리 내렸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온실의 장미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꽃들처럼 우리도 꺾이지 않을 거야.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온실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 박 씨는 새 나무를 가져왔고 수진과 민재는 꽃을 심는 데 열정을 쏟았다. 은혜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온실을 마을의 명소로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다. 이 온실은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민수는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최 씨의 편지는 그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만약 그가 또 무슨 짓을 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땐 우리가 법의 힘을 빌릴 거야. 우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며칠 후, 마을에서 축제가 열렸다. 민수와 지훈은 온실에서 키운 꽃을 가져가 마을 광장에 장식했다. 아이들이 꽃을 만지며 웃었고, 어른들은 그들의 온실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민수는 처음으로 마을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축제 도중, 수진이 급하게 달려왔다. 온실에 누군가 또 흙을 망쳤어요. 민수와 지훈은 온실로 달려갔다. 이번엔 흙뿐 아니라 온실의 유리창에 낙서가 되어 있었다. 너희는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해. 지호는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다. 이번에도 최 씨였다. 그는 마스크를 썼지만 그의 독특한 걸음걸이와 체격은 숨길 수 없었다. 지호는 영상을 저장하며 말했다. 이걸로 끝이다. 그들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우린 이 마을을 사랑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의 꿈을 짓밟으려 해요. 지훈이 카메라 영상을 틀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박 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최 씨, 당신이 이 마을을 더럽힌 거요.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관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와 지훈에게 사과하며 그들을 끌어안았다. 최 씨가 마을을 떠난 후 민수와 지훈의 온실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장미와 튤립이 만개했고 마을 사람들은 온실을 찾아와 꽃을 감상했다. 아이들은 온실에서 뛰놀았고 어른들은 민수와 지훈에게 농사 비법을 물었다. 민수는 온실 안에서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 지훈아,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어. 지훈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우린 사랑으로 이겼어. 그리고 이 마을도 우리 사랑을 받아들였어. 은혜는 온실을 마을의 관광 명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온실은 단순한 꽃밭이 아니에요. 용기와 사랑의 상징이에요. 수진과 민재는 온실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민수와 지훈을 친구로 여기며 매일 웃음을 나눴다. 박 씨와 그의 아내는 온실에 새 나무 벤치를 기증하며 말했다. 여기서 쉬면서 당신들 사랑을 느껴보고 싶소.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이 마을이 우리 집이 됐어요. 어느 날, 민수는 온실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다. 최 씨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너희는 이겼다. 하지만 난 너희를 이해할 수 없다.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가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니까? 지훈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리고 이 마을도 우리를 이해했어. 온실은 점점 더 커졌다. 민수와 지훈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 꽃을 심고 온실을 확장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위한 원예 교실을 열었고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가르쳤다. 민수는 매일 아침 온실로 나가며 생각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 꽃들처럼 꺾이지 않아. 그들의 온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 그리고 받아들여짐의 증거였다. 민수와 지훈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꿈은 이제 마을 전체와 함께 피어났다.